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등락폭은 없었고요.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0.27%였죠. 반대로 코스닥은 플러스 0.25%로 약간의 시장의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이 정도면 그렇게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무난했었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 그리고 조금은 조용했던 방산 관련주, 이 업종들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파란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등락폭은 그렇게 깊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했지만 바이오주 있죠? 이쪽 업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종가상으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약 500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코스닥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2700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대로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던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오늘 장중에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 현대건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BL바이오, S-오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는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한 1% 정도 생각보다 좋은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비해 코스피, 코스닥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별다른 이탈 없이 나름대로 준수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0.2%, 대만은 0.8%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조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제 시간외에서 국내 증시가 조금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승했던 폭을 제외한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방산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은 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 가까운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사실 어제도 한 차례 큰 급등이 났었거든요.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또 마찬가지로 LIG렉스원, 오늘 3% 상승과 함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 관련주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 국방비 증액 합의가 예상이 된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나토에서 직접 나온 공식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대체적으로 GDP의 2% 정도, 그 정도로 국방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약 3.4%가 됐고, 그런 부분을 트럼프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부터 해서 유럽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그게 조만간에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이 지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에서 5%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방산 기업들, 지금 유럽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국가들, 그쪽에 추가적인 무기 생산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있어서 많은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GDP의 2%에서 5%로 만약에 증액을 한다면 단순히 3%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겠죠? 조 단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합의가 예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 합의 시점이 아마도 6월 5일쯤에 그때 나토 회원국들의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방산 관련주의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적어도 6월 5일 전까지는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로 매매를 선호한다면 이 일정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방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코스닥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ABL 바이오죠. 지금 20%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영상 초반에 보면 많은 기업들의 수급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수급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간략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상승했던 패턴을 보세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던 것이 바로 4월 7일 날 이때 상한가를 갔었고, 또 전날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고점은 저는 이때로 볼 것 같아요. 이때 날짜는 4월 25일 금요일. 제가 왜 이때를 의미 있는 고점으로 봤냐면 다음날을 보면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6%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마이너스 6%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날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날짜는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자, 이렇게 날짜를 조정해서 보면 이때 뚜렷한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10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430억, 또 기관은 600억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날짜를 조금 뒤에 돌려서 보면 4월 28일부터 이때 저점이죠. 5월 12일까지 이때 수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4월 28일부터 5월 12일이었나요? 자, 11일까지 5월 12일이죠. 자, 이렇게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보면 그 전에 주가의 상승 주체는 외국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주가의 조정이 있을 때 결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 한번 상승을 했고 두 번째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상승을 이끌었던 매수 주체가 전혀 나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주가에 일부 조정이 들어와도 1차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린 외국인이 있겠죠. 그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상승이 있었다면 들어올렸던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걸 필수적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뒤에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든지 또는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상승 주체의 수급들이 의미 있게 빠져나간 것이 보이는지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물론 조금 빠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들어온 물량이 이 정도라면, 빠져나간 물량이 극소수라면 저는 그것도 충분히 용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라면 저는 2차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흐름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업종에 대해서 그런 업종과 종목을 더 선호하고 있고,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투자하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한다는 것은 비교적 시총이 조금 높은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약간은 정직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지만, 반대로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느리게 움직일 수가 있다 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비슷한 예시로 한번 본다면 최근에 HMM의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때 수급을 먼저 살펴볼게요.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자, 이 당시에 가장 크게 주도를 했던 것이 바로 기관이었고 외국인도 살짝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에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5월 19일부터죠. 이때부터 파란 음봉이 들어왔고 오늘까지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날짜를 오늘까지로 보면, 자, 지난주에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기관의 수급, 비록 주가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코 빠져나가는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3.6%의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상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전에 들어왔던 수급들, 그 수급에 준하는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2차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수를 할 때 내 생각과 반대 움직임이 나온다면 늘 손절할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늘 생각을 해두시면서 여러가지 대비책도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초반부에 수급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요.
조금 전 ABL 바이오 있죠? 그 종목을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목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날씨가 정말로 더웠던 하루였는데 모두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